명리 공부를 왜 하시려고 그러세요? 저를 알고 싶어요. 아, 일단 저를 알고 싶어요. 그쵸. 가장 큰 화두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 양 선생님은 어떤? 말씀하신 것도 되게 크고 네. 그걸 바탕으로 남은 인생을 제가 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네. 대부분 이제 비슷하신 이유인 것 같아요. 좀 잘 살고 싶다. 선택을 좀 잘하고 싶다. 그런 취지에서는 좋은 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공부하는 거하고 관련해서 명리 공부와 관련해서 일단 제가 질문을 먼저 받아볼게요. 어떤 게 궁금하신지. 두 번째 시간은 요거 하는 시간이거든요. 궁금하신 거 뭐 다 뭐든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일단 여기다가 써놓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자를 많이 알아야 되나요? 얼마나 걸려요? 또 뭐 있죠? 교재는? 또 고서 어렵지 않아요?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주로 질문을 받는데. 저는 좀 다른 건데 네. 제가 정해진 걸, 제 성향이나 정해진 걸 알면 저랑 맞지 않는 선택을 했어서도 바꿀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네. 그 말씀은 만약에 양 선생님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배를 따뜻하게 하고 약을 먹고 병원 갈 수도 있고 무슨 약을 먹으면 되죠? 배탈약이나 배가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예. 그 보통 이제 어디가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면 약 주나요? 먼저 진단을 네. 약이라는 거는 처방이잖아요. 처방을 받아서 약을 하든 뭐 이거는 배 째야 돼요. 수술을 하든지 뭐 다른 걸 해야 돼요. 뭐 하든지 이건 처방이란 말이에요. 처방을 해서 이걸 아픈 거를 치료를 하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진단이에요. 왜 아픈가, 어디가 아픈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선택을 하는데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는 대부분 사람의 취향, 사고방식, 지식, 경험, 주변에서 조언 이런 것들이 개입을 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선택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내가 내 사주를 알면 내가 이런 어떤 편중된 경향성을 가지고 있구나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이 편중된 경향 때문에 주로 A라는 선택과 B라는 선택과 C라는 선택이 있으면 주로 이걸 많이 하는 것 같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의 강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을 파악을 할 거고 그 진단을 기준으로 이 선택의 옵션을 달리할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요거는 나고 요거는 나라는 영역에 국한이 된 거고 외부의 영향도 있잖아요. 외부의 영향. 내가 사업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기해년에 사업을 하는데 이게 사업이 그동안 잘 돼 왔고 좀 확장을 하고 싶어요. 자신도 있고 그래서 시설도 좀 늘리고 직원들도 뽑았어요. 그런데 경자년이 돼서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퍼졌죠. 코로나 퍼졌고
쫄딱 망하는 거야. 이거는 내 선택 이외에 외부의 영향이잖아요. 이 외부의 영향이 내가 하는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건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건지 이것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진단이고 두 번째는 외적 요인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방법, 툴 이런 것들이 명리학이 되기 때문에 좋은 거죠.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공부하시는데. 이미 내린 선택 중에 바꿀 수 없는 바꾸기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 일이라든지 내 가족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안 맞는 경우에도 뭔가 과거는 어쩔 수 없죠. 네. 바꿀 수 있는 거는 현재부터 미래겠죠. 과거는 일단 차를 개발을 해야 돼요. 과거로 가는. 옛날에 그런 차가 있었어요. 백투더 퓨처를. 근데 이제 과거에 대해서는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과거. 이걸 바꿀 수는 없겠죠. 이것 자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과거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내가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를 들면 이제 사주의 관성이 굉장히 강한, 아직 선생님들 레벨은 아닌데, 관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요. 관성이 뭔데요? 예,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극한다고 했잖아요. 오행적에서 이렇게 계속 극하게 이제 스트레스를 자, 이렇게 있으면 오행이 이렇게 있죠. 나하고 똑같은 오행이 여기를 기준으로 치면 나를 극하는 성분이 관성이에요. 이걸 관성이라고 그러는데 관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장을 하려면 과거를 단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과거에 얽매인다는 얘기는 미래 입장에서의 과거가 지금이잖아요. 지금을 낭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판단하는 것도 내 사주를 보고 내가 이런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구나. 그럼 선생님은 잘 아시잖아요. 선택을 하실 때 늘상 본인의 사주와 그 상황을 보고 선택을 하세요? 네. 그러면 항상 그 선택이 옳아요? 아주 어렵고 첨예한 질문인데. 자, 이제 운이라는 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운이 좋은 운일 수도 있고 나쁜 운일 수도 있죠. 해마다 바뀌고 이 운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올해 경자년 운이라는 게 오면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 사주 8글자의 구성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이 운이라는 거는 결국 이 사주 8글자 각 개인이 갖고 있는 8글자하고 이 운의 기운하고 작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게 심리적인 변화예요. 두 번째는 나중 문제고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을 운은 움직여요. 이 마음이 바뀌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사주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자, 이게 선생님들 아직까지 모르지만 이게 화의 기운이고요. 얘가 수의 기운이거든요. 근데 요 두 녀석은 아까 수극화 한다 그랬잖아요. 극 중에서 특별히 요 두 글자는 극단적인 충을 일으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있으면 여기 이제 요 글자가 의미하는 바가 회사예요. 회사. 이 사람한테는 회사를 잘 다니다가 심리적인 변화를 이렇게. 그래서 회사를 못 다니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이런 심리적인 변화를 어떻게? 자기가 올해는 내가 이런 마음이 들겠다. 그걸 이제 컨트롤 해야죠.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제 운이 바뀌면 운은 심리적인 영향을 가장 먼저 하고 이 마음이 바뀌면 이 내가 다니던 회사, 내가 만나던 사람들, 내가 듣는 얘기들에 대한 내가 안경 자체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이 명리학적인 관점에서의 선택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해가 돼서 그 뻔히 보이는데 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흉함을 피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알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내가 다른 방법을 쓰고 내가 다른 대비책을 하고 내가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이래서 소프트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회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죠. 근데 100% 이건 안 되더라고요. 이건 안 되고, 제가 이 인이라는 기운이 있는데 이게 병신년, 이게 4, 5년 전, 5년 전인가요? 병신년이 되면 요거 두 개가 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충을 하거든요. 이 인과 신이 충하면 교통사고가 나요. 교통사고. 그래서 제가 이해에 엄청난 방어 운전을 했어요. 근데 이해 교통사고 3번 났어요. 그 해에. 그래도 방어 운전을 했으니까 제가 덜 다친 거지, 평소처럼 운전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방어 운전 하느라고 섰는데 뒤에서 와서 박는 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이 폐해를 얼마나 줄일 거냐. 만약에 방어 운전 안 하고 평소대로 했다면 아마 진짜로 사고 엄청 크게 났을 거예요. 답변이 뭐 현문에 제가 우답을 드렸고요. 진도를 나가야죠. 할 얘기를 좀 해야죠. 자, 이제 명리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한자를 많이 알아야 되느냐, 한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건 제가 추려보니까 한 100자? 100자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100자 중에서 선생님들이 아마 한 30자는 아는 글자고, 목화토금수 다 아시잖아요. 그죠? 보통 웬만한 평균 지성이라 그러면 한 30자는 알고, 여기서 이제 한 70자 정도는 새로 아시면 되고, 이 70자라고 해도 한꺼번에 70자 이거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그때그때 하시면 되고, 고서, 명리에 고서들이 많아요. 고서를 인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고서는 안 보셔도 돼요. 이거. 왜냐하면 고서들이 있는데 고서들의 틀린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 다른 선생님들하고는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좀 가끔씩 하는데, 고서들이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얘기들도 있고, 고서들도 어차피 이거 누군가 사람이 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저자의 관점에서 쓴 거기 때문에, 고서 아무리 유명한 고서 뭐 적천수, 연애자평, 삼명통해, 자평진전 이런 고서들이 메이저급 고서들이 있는데, 그거는 안 보시는 걸 저는 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리 공부할 때 정보를 습득하는 게, 이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정보 습득. 대부분 어떻게 하시죠? 인터넷, 유튜브, 인터넷에 이제 뭐 블로그, 뭐 카페 이런 데서 정보를 보시죠. 여기에 있는 정보들이 요즘 이제 TMI 시잖아요. Too Much Information 시대잖아요. 여기 이제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맹목적으로 여기 뭐 검색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는 건 조금 지양하셔야 돼요. 일단 의심을 하고 보셔야 돼요. 어떤 저의가 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는.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저도 이제 유튜브를 올렸는데, 저는 돈 벌려고 올린 건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돈 벌려면 명리라는 아이템 가지고 돈 벌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튜브에는 결국 이제 조회수,
시청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돈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튜브로 돈 제일 많이 번 채널이 뭐죠? 아세요? 이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보람TV?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조그만 애가 장난감 갖고 노는 거예요. 월 매출이 30억이래요. 근데 이 보람TV 때문에 뉴스도 나고 막 직장인들이 허탈감을 느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빌딩 샀다 그래가지고. 예, 예. 근데 이게 애가 장난감 갖고 노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뜨냐면 유튜브에는 조회수하고 시청 시간이라는 게 이게 이제 돈으로 연결되는 건데 애가 별 말도 안 하고 장난감을 개봉기해서 개봉하고 이걸 뭐 비행기면 이렇게 슝하고 이렇게 갖고 논다는 것 자체 시청자층이 언어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언어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인 거예요. 시청자층이 전 세계. 그 다음에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걸 시청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냐면 계속 보고 있어요. 그걸 그냥. 어른들은 조금 보다 아니면 넘어가고 하는데 애들은 그냥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종일. 그러니까 일단 언어의 장벽, 국가의 장벽을 뛰어넘었고 아예 대시청자층, 고객층이 반복해서 계속 재생하는 아이템 자체가. 그래서 보람TV가 엄청 떴는데 명리라는 거는 그런 타겟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지역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명리 공부에 관심이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가지고 대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 유튜버들이 이제 관심, 클릭 수를 유도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드는 거죠. 연예인, 유명인. 이런 사람의 사주풀이라고 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송혜교와 송중기가 왜 이혼하나 안 하나?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올린다고요. 근데 유튜브라는 거는 우리 언론하고 다르게 언론으로 치면 언론중재위원회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무림이에요, 무림.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이드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론으로 치면 우리 옐로우 저널리즘의 극에 달한 게 유튜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조회수 늘릴 수 있는 유명인, 연예인, 뭐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다른 분한테 말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죽으면 그 다음날 박원순 시장 거 올리고 뭐 트라이애슬론 선수가 죽으면 그 다음날 바로 올리고. 근데 요런 식으로 하는 거는 클릭 수를 유도를 하는 거지만 이 사람들의 사주라는 게 첫 번째 정확하지가 않아요.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는 거고 거기서 백보를 물러서서 정확하다고 쳐도 남의 불행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홍보에.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채널들을 한번 제가 다 나를 잡고 찬찬히 봤어요. 동영상을 리스트를. 재밌는 게 뭐냐면 송혜교 누구 백종원 뭐 정치인 누구 뭐 국회의원 누구 막 이렇게 리스트가 있다가 이 중간에 삭제된 것들이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예측을 했다가 틀린 거예요. 이거 삭제하죠. 맞는 것만 올리죠. 자기가 이제 이쪽 저쪽 있으면 이쪽을 선택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안 맞더라 그러면 다 삭제를 하는 거예요. 남은 것만 보니까 사람들은 이게 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진짜 같고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감안을 해서 선택해서 보시고 인터넷을 보고 블로그를 검색하고 이것도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의심을 가지고 보세요. 의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어떤 선생을 선택하는 방법이 이제 선생들은 권위에 기대거든요. 권위에 기대는 게 나는 박사야.
누구 무슨 박사 또 있고요. 또 권위에 기다리는 게 자격증. 또 권위를 바라보는 게 협회장. 뭐 한국 역술인 협회장 혹은 명리 무슨 학회장 이런 장자를 붙이는 것. 그 다음에 어디서 발급한 자격증을 사무실에 이렇게 걸어 놓는 것들. 그 다음에 무슨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들. 이게 결국은 이제 권위라는 건데, 또 있죠. 책 쓴 사람들. 무슨 책을 몇 권 썼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람의 권위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협회 회장, 사단법인 이런 것들은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정관만 만들고 조건만 갖춰서 서류만 밀면 저도 내일 되면 협회장 될 수 있어요. 이런 거 신뢰하지 마시고, 책은 돈 주면 쓸 수 있고. 자격증, 이 선생님들이 명리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자격증에 대한 유혹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민간인데, 민간 자격증인데, 명리에는 공인 자격증이 없어요. 민간 자격증인데, 이거는 그 자격증을 해주는 곳에서 교육과 자격증에 대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박사님들도 앞으로 보시게 될 텐데, 명리학 박사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인정하겠어요. 근데 다른 박사다. 근데 그냥 박사니까 무슨 박사 해서 명리 쭉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 그래서 선생님 유튜브든 아니면 어떤 책이든 뭐 또 다른 곳에서 무엇이건 간에 선생님들이 명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나한테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고르실 때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용을 보시라고. 내용.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는지 그런 걸 보시고, 즉 제일 유명한 사람이 지금 현재 이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책도 제일 많이 나왔고 세력도 제일 많고 추종하는 사람도 많고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이분의 교재를 가지고 이분이 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조금 실망은 하고 있어요. 제가 뭐 교재 선택을 잘못한 제 죄인데. 조심할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고, 고서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한자 요 정도는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죠. 이게 학과 습이 있는데, 앞서서 말했던 거, 선생님, 유튜브, 뭐 인터넷에 있는 정보, 이거는 학에 대한 얘기예요.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죠, 학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익히는 것. 자, 아까 오행 했잖아요, 우리. 오행,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런데 이게 내 것이 되려면 이게 날개 입자거든, 날개. 이 100번 날개짓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내 것이 되려면 엄청난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나한테 체화되어야 돼, 체화. 그래서, 지난번에 연초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연초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잠깐 이 수업을 안 했었거든요. 연초에 왔던 어떤 분은 유튜브를 하루에 10시간 이상 했대요. 이 명리 공부를 하루에 10시간 이상 봤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가졌었겠죠, 명리에 대해서. 수업할 때 뭐 간혹적으로 나오는 단어들 들어보면 꽤 많이 공부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저한테 하는 말은, 그런데 사주를 풀라고 하면 못 하겠대요. 근데 그게 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습이. 이 책을 막 몇 권 사서 내가 이걸 통째로 머릿속에 다 집어넣겠어. 그건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베이스로 내가 진짜 사주에 대한 해석을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의과대학에 갔는데
이게 뭐 본과 예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6년을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을 자 수술방에 넣어서 수술해봐. 그럼 이 사람 수술하겠어요? 아는 건 많지만 수술은 해본 적이 없잖아요. 수술 못해요. 학위 이 과정이라고 하면 내가 해보는 거. 이게 습이죠, 습. 그래서 습을 굉장히 염두를 잘 해주셔서 하셔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은 뭘로 해요? 주변인 사주를 두고 자 어떤 사람의 사주가 있으면 자 오늘 음양을 배웠어. 그러면 음양 관점에서 요걸 보는 거예요. 보고 옆에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배운 거에 대해서 쓰고 다 블랭크로 나머지는 비워놓고 다 비워놓고 그 다음날 오행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행에 배웠으면 요걸 또 들여다보고 오행 관점에서 어떤 특징들을 쓰고 나중에 십성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럼 십성 관점에서 이렇게 점점 늘어나겠죠. 이게 늘어나면 어느 순간 보면 여기서 틀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 내가 잘못 봤구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남겨두세요. 그대로. 그리고 십성 배우고 뭐 신살 배우고 그다음에 뭐 진도를 나가면 나갈수록 여기서 이제 애도운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주를 여러 관점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는 연습. 그런 것들이 습이 될 거고 명리에서는 학보다는 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명리 공부에 관해서? 접근하기 쉬운 책 같은 것도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 그렇죠. 막막하죠. 그러니까 뭔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알아야 책을 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되어 있는 책이 혹시 있나요? 책은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많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어떤 책이 좋습니다. 제가 쓴 게 있으면 그게 제일 좋겠다고 하겠는데 일단 제가 쓴 게 없으니까 딱히 그런 게 없네요. 그냥 책을 보시고 조금 가독성이 높다. 그냥 제가 보기엔 네, 좀 가독성이 높고 좀 쉬워 보인다. 그러면 그걸로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죠. 다만 이제 이 명리에서 이제 양, 오행이 있고요. 이게 코어예요, 코어. 요 바깥에 이제 합, 충, 형모, 그 다음에 십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바깥에 또 뭐가 있냐면 뭐 12신살, 12운성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뭐 다른 이론들이 있고 여기도 또 다른 이론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코어는 요거예요. 코어는 요건데 우리 이제 그냥 학문으로 얘기하면 여기 원론, 나머지가 이제 강론이죠. 강론. 근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책들도 마찬가지고 요 코어는 똑같아요. 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쓰는 저자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어떤 사람은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이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살이랬거든요. 살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무게중심을 어디다 두는지는 저자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거에 대한 밸런스가 잘 맞는 저자를 찾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아직까지는 선생님들은 그 식견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밸런스 맞는 책 찾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시작을 하시려면 요거는 비슷하니까 요거는 비슷하니까
요 부분에 한해서 좀 내가 이게 뭔 소리 하는지는 알겠어라는 정도의 가독성 있는 책 그런 거 보시면 되죠. 궁금하신 게 전혀 없어요? 이미 하고 계셔서 알아야 진짜 안 질문을 수업을 들으세요. 이제 5분 뒤에 끝낼 건데요. 이거 그것만 여쭤봐야 돼요? 공부에 관한 거? 아니요, 다른 거는 말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아까 듣다가 네.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월지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월이라는 게 사실 남반구랑 북반구도 다르고 위도에 따라서도 계절에 약간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명리학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만 사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엄청 좋은 질문 하셨는데. 엄청 이 뭐죠?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질문. 그래요? 지구 같아요? 지구? 편의상 이제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는 하지만 편의상 그냥 여기를 적도라고 할게요. 적도. 우리는 북반구예요, 남반구예요? 우리는 이제 한국은 뭐 대충 이 정도 있잖아요. 그 명리학이 적용하기 좋은 위치가 이 가운데예요, 가운데. 왜냐하면 사계절이 분명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들에게 명리학이 잘 맞아요. 명리학은 이 적도로 내려가거나 여기 적도 가까이 극쪽으로 가까이 가거나 하면 이 명리학의 적용이 지금 현재 있는 이론 체계로는 이 신빙성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신뢰도가. 근데 가운데에 있는 나라들은 잘 맞아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까 중국 나오고 일본 나오고 이쪽 유럽 쪽으로 가면 뭐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뭐 프랑스 뭐 이 나라들이 많잖아요. 제가 제 손님들 케이스로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는 아직 없었고 또 오스트리아 옆에 뭐가 있지? 체코인가? 하여튼 이쪽의 나라에서 출생한 아이들을 본 적이 있어요. 걔네 아빠가 이제 수학과 교수님인데 그 학위를 받을 때 결혼한 상태로 학위를 받을 때 저쪽에 가서 이제 애가 태어난 거죠. 둘째, 뭐 셋째 이런 아이들이. 이제 그런 케이스를 임상에서 봤는데 요 중위도 지방에 있는 케이스들은 명리학 적용해도 다 맞아요. 그런데 이 적도 아래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적도 아래는 자, 우리가 화장실에서 물이 내려가잖아요. 화장실에서 물이 이제 이 변기가 이렇게 있으면 물이 이렇게 회오리 치면서 내려가잖아요. 제가 어떤 방향인지 기억 안 나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화장실에서 물을 내렸을 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내려간다고 치면 이 남반구로 가면 이게 거꾸로 흐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름이잖아요. 호주는 겨울이에요. 기운이 반대예요, 반대. 이럴 때, 자, 여기도 가운데가 있을 거고, 적도에 가까운 데가 있을 거고, 극에 가까운 데가 있을 텐데, 일단은 명리학이 잘 맞는 거는 가운데라는 거. 가운데라는 거는 사계절이 분명한 지역에서 잘 맞고, 지금 명리학 체계로는 북반구가 잘 맞고, 이 남반구에 대한 명리 적용에 문제가 있어요. 현대 명리학에서.
이거 기운이 반대로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해결한 방법이 있어요. 해결한 연구한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만세력이 우리가 쓰는 만세력이 있고 남반구의 만세력이 따로 누가 만들었어요. 그걸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명리학에서 그 기운의 작용, 합충의 작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작용들도 남반구에서는 반대로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뒤집기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맞는 부분, 명리학에 적용해도 무리가 없는 부분은 요 가운데 영역들. 그건 뭐 그게 사람이 뭐 많이 살겠어요? 적도는 제가 테스트 해본 바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답변이 됐나요? 그럼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도 할 것 같은데 왜냐면 중화권이어가지고. 어디요? 베트남이요. 베트남도 가능하죠. 근데 베트남도 그렇게 사계절 명확하지는 않잖아요. 겨울에 조금 내려가 있죠, 거기는. 예. 그때 좀 더 가까운 지방이어서. 근데 정확도는 어쨌든 가운데로 올수록 다 점점 정확도가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명리학을 어디서 만들었죠? 중국에서 만들었잖아요. 중국. 저 사람 중국의 고대에 있던 그 나름대로의 천재들이 자연을 관찰하면서 만들어낸 학문이거든요. 관찰 대상이 좀 다르겠죠. 적도나 뭐 극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런 질문 제가 처음 받아봤어요. 진짜요? 아무도 그런 질문 안 했어요.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방금 그려가지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전문가들 분마다 뭐 살 중요시하는 분이 계시고 뭐 아까 또 뭐 네. 학파들마다 네. 다른 선생님은 어떤 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살이. 저 사실 전혀 모르겠어요. 자, 굉장히 좀 뭐랄까 당혹스러운 질문인데.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치우쳐져 있다며. 근데 당신은 어디 쪽이야? 이 얘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선생님이 처음이니까 그쪽 영향이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저는. 자, 제가 이제 그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명리 공부는 오케스트라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케스트라 이렇게 여기 이제 보통 바이올린 있잖아요, 바이올린. 그다음 여기 뭐 있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비올라. 현악기들 앞부분이 이제 현악기가 많죠. 왜 앞부분이 현악기가 많죠? 소리가 작아. 네, 음량이 작아서 이제 관악기가 뒤로 이게 놓이죠. 그다음에 뭐 뒤에 가면 뭐 콘트라베이스 이런 거 있고 뭐 북도 있고 징도 있고 뭐 다 이렇잖아요. 그럼 이제 파트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파트들이. 그럼 이제 이게 그 얘기예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제일 중요해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야 리듬이 최고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는 이걸 다 같이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거는 저마다 맡은 파트들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베이스를 계속 깔고 리듬을 찾아갈 거고 여기는 메인을 끌고 갈 거고 메인이라는 게 어느 순간이 되면 이쪽에 메인이 됐다가 이쪽에 메인이 됐다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관점은 일단 전체 이 강론들을 전체를 다 공부를 해야 되고 여기서 어디에다가 조금 더 비중을 둘 거냐는 선생님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임상으로 해보니까 이게 더 많더라. 어떤 사람은 신살론자들이 있어요. 신살론자들. 이렇게 사주 보시는 분들 되게 편해요. 살이 꼈대는데 뭐 무슨 말이 상문살이 꼈고 조객살이 껴서 살이 꼈대는데 뭐라고 해요? 이게 되게 쉽죠. 보기도 쉬워요. 이렇게 보면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어떤 글자가 있을 때 그의 경자년이 되면 내 사주에 어떤 글자가 있을 때 자가 오면 이거는 상문살이야 조객살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굉장히 논리도 간단하고 적용도 쉬워요. 쉬운 방법을 선택한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는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십성론이라고 봐요. 이게 이제 아까 코어가 되는 학문이긴 한데 십성론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가 12운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아카데미 코스로 들어가면요. 가전 과목을 만들어서 이 명리 공부하는데 3년에서 5년 울고 먹어요. 그러면 총몇 개의 강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수도 없죠. 만들기만 하면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고서, 신살 이거 하면 이 살이 조사해 보면 제가 조사하다 말았는데 저는 220개까지 봤는데 살 종류만 해도 뭐 이거보다 더 많겠죠. 그거 하나하나 다 하려고 그래봐요. 근데 이거 220개 중에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한 20개 정도면 요거는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헛거예요, 헛거.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고서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고서, 적천수, 자평진전, 연해자평, 삼명통해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고서 4개인데 이걸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적천수 하나만 해도 1년 하거든요. 두꺼운 책 그거 문구 하나하나 다 쓸데없는 짓이라니까. 이건 결국 올가매는 거예요, 사람을.